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승기 후보가 전직 회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한인회 사무국 전 직원이 이사회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후보는 지난 2월 27일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이경록 간사에게 만여 달러가 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간사는 민승기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를 도와달라고 청탁하진 않았지만 시기상 역대 회장단 협의회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민 후보의 의도가 다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선거를 도와달라 그런 무슨 청탁을 한 건 없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성이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 사무국 전 직원이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 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1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32명의 정족수는 채웠지만 그중 12명이 이사회비를 내지 않아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선관위 구성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을 우려한 한인회 전 조성환 사무총장이 사무국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을 조작하는 것을 장진아 전 사무국 과장이 촬영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제보하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조성환 전 사무총장은 한인회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민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도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동안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50만 동포 앞에 사죄할 것을 주문합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을 조작하려 한 민승기 후보와 조성환 전 사무총장 그리고 한인회장 선관위를 이번 주 내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회비 납부 조작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인회장 선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민승기 후보 선거 대책본부 간사인 조성환 전 한인회 사무총장과 장진아 전 과장 간의 통화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회 우리 수첩 나왔잖아. 네. 그 수첩에 이사 명단 있잖아. 근데 총장이 수첩 그게 돈을 다 낸 게 아니잖아요. 사실로 따지면. 난 그냥 돈을 다 냈다고 생각해. 그냥 그거는 따지지 마. 다 이사야. 아니 이거 나중에 따지게 되면 총장님은 지금 사직했는데 저한테 총대가 오면 어떡해요. 별로 안 가. 그걸 어떻게 총장님이 보장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있으면서 나중에 제가 감옥 가게 돼도 총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총장님 무슨 판사예요? 책임 안 지겠다고. 책임 안 지는 거 총장님이 보장하냐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총장님 사직 중인데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닌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고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그 마음이 밤새 불편했어요, 총장님. 그거를 저는 거짓말, 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예,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고 회장님이랑 내가 그걸 장 과장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끝까지 들어. 장 과장이 네. 장 과장 그 이사님들한테 돈 받을 거 아니야. 네네. 회장님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승기 후보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사회비 미납은 뉴욕 한인회의 오랜 관례였다고 반박하고 녹취 파일을 공개한 전 직원의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가진 민승기 후보는 실제 뉴욕 한인회 후반기 이사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40명으로 오늘 일은 사무직원의 행정착오로 영수증 발급이 안 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장진아 과장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진아 과장은 이사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기록만을 가지고 이사부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장진화 과정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관련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27일 이경로 전 회장에게 전달한 $10,000는 2년 전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개인 비즈니스를 돌보지 못해 발생한 $50,000여 달러의 손실에 대한 배상적 차원이라며 이번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퀸즈 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로 예정돼 있던 후보자 토론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김민선 후보 측이 고등법원에 후보자 자격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보해와 선관위원들과 민승기, 김민선 양 후보가 내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후 2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승기 후보의 후보자 토론회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전직 위장단의 선관위 활동 정지와 선거 업무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구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선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다리는 봄은 오지 않고 안 와도 되는 눈은 너무 자주 오는데요. 입춘이 지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봄 소식은 멀기만 합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또 한 차례 눈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대형급 눈폭풍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남부 웨체스터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에는 눈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하루 종일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설량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4인치에서 많게는 8인치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정 이후에는 기온이 화씨 12도, 섭씨 영하 11도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도로 결빙 사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당국은 현재 2,000여 대가 넘는 제설 차량을 대기시켰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특히 다인종이 섞여 사는 뉴욕은 더욱 그러할 텐데요. 어제 교육이나 주택, 복지 등 이민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주관으로 어제 얼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에서 개최된 연례 얼바니 이민자 권익 옹호의 날 행사에는 뉴욕 각지의 다인종 이민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또 얼바니주 청사에서 열리는 이민정책 설명회에는 민권센터와 원광사회복지관, 퀸즈 YWCA, 뉴욕 한인 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주 차원의 이민정책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뉴욕주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 수립에서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체 대표자들과 일반 주민들은 주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전달하는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2015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로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민 서비스 확충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 조항을 제외한 온전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라는 단서가 배제된 온전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일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국토안보부는 드디어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산안은 이날도 여전히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로 이민개혁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 민주당은 하원이 다른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행해야 하는 상하원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소송과 반이민법 제정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의 절반도 되지 않는 75명에 불과해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에 또 한 번 흠집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로 낮춰지면서 최근 과속 티켓 발부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의 과속티켓 발부 건수가 29,1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속티켓 발부는 1년 전 같은 기간 24,486건에 비해 42%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과속 적발 건수가 13,606건을 기록하면서 2013년도 6,60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과속 티켓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춘 뒤 과속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새로운 속도 규정 시행과 함께 연말까지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실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구역에 상관없이 시내 모든 도로에서는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에드카치 퀸즈보로 브리지 등 현재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4곳의 이스트리버 교량에 통행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교통 혼잡도 줄이면서 예산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예산 확충 방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이스트리버 교량 통행료 징수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MTA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통행료 징수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료 교량의 통행료 부과는 당초 뉴욕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MTA 예산 충원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료가 없는 이스트리버 교량은 에드카치 퀸즈보로, 맨해튼,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브리지 등 4곳입니다. 세미얼 슈워츠 전 뉴욕시 교통국장이 주축이 된 전문가 단체 무브 뉴욕은 공정한 통행료 부과를 위해 이스트 교량 4곳과 맨해튼 60가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5 54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MTA가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고정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